요점만 딱 간추려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UV가 무엇인지부터 다 UV를 자기는 펴본 적이 10번이 안 된다 한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그럼 오늘 교육이 되게 알차겠네요. 그래서 보람 있다. 돈 받아야겠는데. 이거 예상외네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전부 다 똑같으니까. 맵핑이라는 게 3D 모델에 텍스처 맵을 입히는 작업을 칭하면서 스캐닝이나 텍스처링이라고 하는데, 맵핑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맵이라는 것의 개념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를 제작할 때 입체인 지구 표면을 평면으로 바꾸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맵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차원, 3차원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3차원 된 그런 모델링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투영하거나 투사하거나.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저런 프로젝터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플랜이라고 보고, 거기에 바로 프로젝터를 해서 맵을 입힌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프로젝션을 해주는 아이가 프로젝션 기즈모예요. 기즈모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 시네마 4D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는 엑시스를 기즈모라고도 하고요. 그리고서 이 연령대가 좀 되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이 없으니까. 기즈모를 아세요? 모르세요? 네. 동년배 1인. 아무튼 이 프로젝션을 해주는 아이를 기즈모라고 하고, 그래서 기즈모 프로젝션 타입을 보면 기즈모와 함께하는 이런 프로젝션 타입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플랫 방식이랑 큐빅 방식, 그 다음에 스피어리컬, 그 다음에 스페티얼. 이거는 이제 시네마 4D에서 보면 실행 중일 겁니다. 오케이. 시네마 4D에서 보면 다 잘 나오나요? 나만 화면이 이상하구나. 머티리얼 만들고 줬을 때 여기를 보면 프로젝션 타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피어리컬. 근데 여기 맵이 없으니까 컬러에 대충 이제 체커보드를 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10%로 타일링을 하고, 처음부터 보면 스페어리컬 이렇게 원으로 투영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름대로 투영해 주는 거예요. 실린더리컬은 원통으로, 그 다음에 플랫은 평면으로 쏴주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타일링을 돼서 알아보기가 힘든데, 이거를 포인트 할게요. 이렇게 이쪽에서 쏴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페티얼은 공간계로 해서 약간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고, 이 프로젝션 타입을 설정을 해도 얘를 맵핑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얘는 버텍스 트랜스폼이나 디포머가 된 상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일을 보면 디포머 이 상태인데, 현재 이 아이가 프로젝션 타입이 플랫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쏴주는 아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디포머가 되면서 이렇게 텍스처가 왜곡이 되잖아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플랫을 위에 쏴주니까 왜곡이 일어나지 않지만,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왜곡이 발생됩니다. 디포머가 이제 모델링을 변형시켜서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스틱 텍스처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태그에 보면 여기 스틱 텍스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달아주면 이 텍스처를 고정시켜줘요. 그래서 디포머가 일어나도 이렇게 텍스처를 변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우리가 리깅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디포머나 무슨
그래서 맵을 만들 때 이것을 전부 프로젝션으로 기즈모 타입의 프로젝션으로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UV를 쓰는 거예요. 얘는 UV 맵이 된 상태예요. 맵을 보면 플랫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그걸 매핑에 적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UV 매핑 그거고, 이 스틱 텍스처는 클로너의 픽스 텍스처라는 기능과도 비슷해요. 얘가 픽스 텍스처가 평소에 이렇게 오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디포머가 일어날 경우에 텍스처와 같이 돌아가게 되는데, 얘를 픽스 텍스처를 바꿔주면 이 스틱 텍스처 태그를 단 것과 똑같이 맵이 고정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기능이고, 그렇게 돼서 프로젝션 타입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UVW라는 매핑 방법을 이용해요. UVW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포장지로 물건을 싼 것 같은 그런, 한마디로 사람 거죽을 벗겨놓은,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차원 간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3D 물체를 펴서 2D로 만든 거예요. 그죠? 2D로 만든 건데 애초에 차원 간의 변화는 불가능해요. 3D를 2D로 만들려면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육면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한한 아이가 두 요소가 있어요. 계속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어디를 이대로 그대로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차원 간의 변환이 불가능한 예를 한번 더 알아보면, 이 동그란 2D를 1차원의 직선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원주율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걸 굴려보잖아요. 굴려서 이걸 펴서 이렇게 직선 거리를 구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죠.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는데도 보면 3.1415926535897979323846 이거 아무튼 현재 16년 11월에 기록에 의하면 이 뒷자리가 22조 4,591억 5,771만 8,361자리까지 계산됐거든요. 이게 106일 동안 계산한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원 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차원, 2차원으로 바꿔서 UVW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UVW를 피는 것은 어딘가를 한 군데를 찢어야 돼요. 그 원상태로는 그거를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3D를 2D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2차원이나 마찬가지예요. 1번은 그렇게 돼서 찢을 필요가 없죠. 2차원이니까 2차원으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 군데 찢은 거예요. 이런 것들 찢겨지는 부분들을 심이라고 해요. 심. 이건 어느 3D에서나 똑같은 용어고, 이 부분이 찜이란다. 찢어야 되는데 이게 심이라고 해요. 심. 한국어로는 솔기라고 하고, 시니아포디 매뉴얼에도 차장님이 현수쌤이 번역한 거에 보면 솔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찢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이걸 찢다 보면 이렇게 아일랜드가 생겨요. 6번 같이 섬이 생겨요. 섬이. 그것이 꼭 필요해요. 아일랜드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이렇게 찢어놨을 때 이런 콧구멍이나 귓구멍 같이 이렇게 접히는 곳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어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개의 UV로 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친구의 경우에도 이렇게 UV 아일랜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돌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얘를 굳이 여 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그냥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찢는 것이 현명한 거죠. 보면은 심이 이제 찢는 부분이 다 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4개의 아일랜드가 있는 거예요. UV 아일랜드가.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이 아일랜드를 여기에 넣은 것이고, 아일랜드를 밖으로 뺀 것이에요. 위에는 정리가 잘 돼 있죠. 밑에는 약간의 공간, 여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테스트 때 어느 것이 더 잘 찢는 것 같습니까? UV를 어느 것이 더 잘 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번, 1번, 2번. 다 2번? 아르님은 포기? 물론 정답은 없어요. 네, 어느 게 잘 치웠다고 할 수는 없죠.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정답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UV가 폴리곤이 3D의 그런 투영되는 것과 크기가 비슷한 게 좋아요. 이제 첫 번째 거는 크기가 옆에 폴리곤보다 크기가 얘가 보기엔 똑같은데 얘는 엄청 작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텍스처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체커를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잘 찍는 것이죠. 예. 보시면 이렇게 UV가 잘 펴진 것, 2번은 대충 펴진 것. 예. 얘는 텍스처링을 하기에 너무 좀 안 좋은, 원본 이미지를 해치니까 안 좋은 결과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시네아 4D에서 UV를 언랩하는데 잠시만요. 언랩하는데 이게 UVW가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XYG가 있잖아요. 3차원 공간에 XYG가 있는데 그 앞 글자 UVW인 거예요. 네. 앞 글자 UVW. 그래서 X가 U, Y가 V, G가 W로 해갖고 W는 노멀 값을, 면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네아 4D에서 UV를 이제 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까 파일이 하나 넘어갔네요.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UVW, define UV, pinpoint UVW. 이것입니다. 아까 그게 이것인데, 여기 바디 페인트 UV 에디트 들어가면 피실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이 정도는 10번 안 펴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그래서 전 10번 넘게 펴봐서. 네. 이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신 대로 이게 그 UV, 이게 이렇게 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텍스처 태그 만들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 상태가 최초의 오브젝트를 그냥 만들어서 텍스처를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가 W 매핑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UV를 안 폈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여기에 W 매핑이 들어갈까요? 이게 그렇죠. 네. UV가 얘는 펴져 있는 거예요. 맥슨에서 펴놓은 거예요. 네. 맥슨에서 UV를 펴서 얘를 깨보면 지금 스피어 같은 경우에 이 친구인데 깨보면 텍스처를 태그 해보면 이렇게 UV가 펴 있어요. 네. 이게 Predefined UV 맵이라고 이제 문시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해석해, 별거 아니에요. 해석해 보면 이미 정의되어 있는 UV, 예, 직역하면 그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얘를 찢었다는 것은 얘의 솔기를, 심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심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트어진 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서 UV를 언랩핑 해야 됩니다. 보여드리면 하나 또 만들게요. 아이고, 얘를 깨고요. 내가 UV를 이렇게 필 거예요.
이렇게 찢어서 핀다고 합시다. 일단 먼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릴렉스를 하는 거예요. 뿅 뿅. 나는 심을 이 직선과 이 직선 그리고 여기 직선 그 다음에 이 테두리만 정해놨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그 외에 더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찢어 발겨 있어요. 이거 웃긴 단어 선택 아닌데. 아무튼 찢어 발겨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네마4D는 다른 툴과 다른 게 심이 표시가 안 돼요. 심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했던 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맥슨에서 찢어져 있는 이 심 자체가 저장이 돼 있어서 내가 해놓은 심이 이렇게 찢도록 한 심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추가돼서 이렇게 더 찢어 발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UV를 필려면 전에 있던 심을 지우는 게 중요해요. 이 심은 이 맥슨에서 한 것 외에 마찬가지로 내가 심을 한번 지정하면 그게 또 계속 기억이 돼 있어요. 심을 지우는 방법은 해당 면을 선택하고 프로젝션을 한번 하면 돼요. 스피어 이거 좀 이따 다시 쭉 설명할게요. 프로젝션을 한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젠 내가 정해진 심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돌출시켜 볼게요. 친구를 돌출시키고 얘를 선택하고 현재 정해진 심은 이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릴렉스 해보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심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지만 정해놓지 않았지만 얘는 이미 절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한번 절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이 표시되지 않는다 대신에 저장은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시네마4D에서 UV를 피는데 다른 툴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심을 없애려면 그냥 프로젝션 하면 돼요. 한번 프로젝션 하고 릴렉스해서 하면 예쁘진 않지만 말 안 듣니? 이렇게 지금 오토 리얼라인이 돼 있어서 다시 방향 잘못 선택했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짠. 이게 이렇게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건 이제 뒤에 부분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네마4D는 심을 표시하지 않는다. 대신에 저장은 하는데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UV를 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부 사항들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설명할 건데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제 UV를 피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언제든지 UV를 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할게요. 스와칭은 필요 없습니다. 브러쉬도 이제 바디 페인터 할 때 사용한 거라서 여기 UV 매핑, UV 매니저거든요. 이게 UV 매니저. 이걸 누르면 여기 얘예요. 얘인데 UV 커맨드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이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쪽 툴부터. 왼쪽은 바디 페인터를 하는 툴이고 위쪽은 UV에 관한 툴이에요. 얘는 아시다시피 이제 포인트를 대는 거고 엣지를 선택하는 것 다 아시죠? 이거는. 네. 근데 이거가 이제 셀렉션 버퍼라고 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시네마4D를 껐다 켜도 이 선택을 누르면 남아있는 거 아시죠?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맞죠? 네. 제가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언제나 말했듯이 모그라프 101의 저자 배현수 쌤을 모셨거든요. 모그라프 101의 저자이시자 현재 발차기 강사로 활동 중이신
또 강사 한 번 더 초빙했어요. 좀 이따 오실 거예요. 문영순 선생님이라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것을 심으로 하고 면을 선택해도 이 심이 남아있는 것처럼 얘 UV 포인트나 UV 폴리곤을 선택하면 똑같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특이할 수 있는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UV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틀은 무브거든요. 이 무브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일랜드만 클릭이 돼요. 근데 웃긴 건 3D에서 클릭을 해도 아일랜드만 이렇게 클릭이 돼요. 예. 물론 상태는 UV 폴리곤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옵션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혹시나 이제 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랑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거랑 얘를 보면 안 나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스냅 같은 것들이 우리는 쉬프트를 누르고 3D 공간에서 스냅을 사용했었잖아요. 이렇게 봐서 회전을 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10도 단위 프리퍼런스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쉬프트가 안 먹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로테이트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선택이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선택한 것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 부분의 툴은 그닥 중요한 게 없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마그넷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포인트 모드에서 UV 모드 이렇게 이게 조금 어차피 컴퓨터가 릴렉스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마그넷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이 중요하죠.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보통의 트랜스폼의 스케일은 이 것인데 얘를 이렇게 스케일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축을 이동해서. 근데 여기는 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논 유니폼 스케일을 이용해서 텍스처 이렇게 지금 얘가 켜져 있네. 그러니까 평소에 스케일을 눌러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정방향으로만 1:1 비율로 커지는데 여기서 논 유니폼 스케일을 선택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율을 정하셔서 UV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인데 이게 뭐가 안 나오는 경우는 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전에 많이 안 펴봐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논 유니폼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툴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어차피 밑에 있는 것들이 아이콘화 되어 있는 거라서 눌러보시면 이게 여기 밑에 있는 거라서 딱히 궁금하시면 해봐도 돼요. 근데 별로 저는 안 씁니다. 안 쓰고 친구를 볼까요? UV 커맨드를 볼게요. 쭉 설명드리면 스토어 UV는 말 그대로 UV를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리스토어 UV 하면 아까 저장된 UV를 불러오는 거고요. UV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빼볼까?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D에서 스티치 같은 거예요. 스티치 꼬매는 거죠. 스티치 같은 건데 얘를 테라스로 눌러보면 이렇게 뿅 붙습니다. 붙는 건데 꼬매는 건데 왜 붙냐? 왜냐면 얘에 인접하는 것들은 여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포인트 모드로 두고서 어디니? 얘구나.
못 찾겠네. 제가 안 보이는 건가요? 위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되고 있어요. 아 이쪽에는 안 보이는. 이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 있네. 아무튼 이렇게 포인트 대 포인트별로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같다면 이렇게 스티치 테라스 하면 붙거든요. 근데 지금 안 같아가지고 안 붙는 건데. 이런 거 함부로 붙이시면 요렇게 뭐야 이거. 안 붙니? 제 말은 안 듣네요. 이렇게 아무튼 바느질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은 붙일 생각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에 홀 안에 들어가 있거나 공간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테라스로 쓰시면 되고요. 옛날에 저희 뭣도 모를 때는 진짜 이거 한 번에 한 덩어리로 핀다고 막 찾아갖고 막 다 바느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모를 때는. 네. 그래서 UV는 노가다라는데 진짜 노가다구나. 진짜 바보였죠 제가.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이렇게 적절히 두시는 게 좋고요. 리셋 UV는 아까 같이 그런 것들의 심 같은 걸 다 없애버려서 이 UV를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쭉뿅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리셋 할 필요 없이 그냥 프로젝션 하면 되니까 맥스 UV는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펴버리는 것이고, 이것도 캔버스에 맞추는 거고. 미러 UV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쪽이 X니까 U, 이쪽이 U, 이쪽이 V예요. 그래서 여기 0, 1, 0, 1 이렇게 해서 얘를 펴보면 미러 U를 하면 이렇게 좌우가 되죠. V를 하면 위아래가 똑같네. 뭔가 이제 구분이 안 가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언스티치 UV는 아까 그 반대로 떨어뜨려 주는 거고요. 이렇게 바운더리 투 쿼드는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맞춰주는 것, 서클은 원으로 맞춰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왜 쓰냐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선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핀 보더 포인트랑 핀 투 네이버스를 이용하면 아까 그런 사항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프로젝션, 이따가 핀 보더 포인트 설명할 때 같이 할게요. 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왜 안 되니? 이게 안 돼 있구나.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보이시죠? 그닥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게 돼서 UV 커맨드에 있는 것은 다 설명드렸고요. 네, 트랜스폼은 해보시면 알 테니까 넘어가고, 프로젝션은 이게 중요한데요. 별거 아닌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모르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원형으로 펴주는 것, 그 다음에 실린더로 펴주는 것, 프론탈로 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아까처럼 심을 없애는 데 있어서 이제 심을 초기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에도 쓰고, 보시면은 핀포인트, 이 친구를 펴볼게요. 핀. 이 친구가 현재 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심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이제 프로젝션으로 해서 심을 없애고, 이 상태에서 면을 전부 선택하고요. UV를 릴렉스 하는 거죠. 릴렉스.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프로젝션을 프론트하고 다시 릴렉스.
보시면 여기서 릴렉스 UV도 설명할 건데 여기 핀 포인트 셀렉션이 있잖아요. 이 핀 포인트 셀렉션이 뭐냐면 이 친구의 이 부분을 비율을 유지하라고 내가 핀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면 이게 비율을 유지하려고 얘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프로젝션을 한 방향이 이 상태였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프로젝션을 여기서 프론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비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얘를 릴렉스하게 되면 이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젝션을 할 때 릴렉스 하기 전에 이 방향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보시면 이 디파인 UV에서 보셨듯이 이 친구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던 이유가 프로젝션을 한 방향이 정면이 아니기 때문에 비틀어져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션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핀포인트 했을 때 얘를 정면에서 프로젝션 한다고 치면 릴렉스를 해보면 깔끔하게 펴지죠. 그죠?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네아 4D에서 쉼과 이런 핀포인트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표시하지 않는데 저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네아 4D는 셀렉션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 셀렉션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셋 셀렉션으로. 이 셋 셀렉션이 생기면 얘를 이렇게 써서 유즈 태그를 사용하면 이게 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해주지 않아도 시네아 4D는 알아서 이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하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셀렉션을 이용하면 여기서 이게 뭐지? 헤드 언랩의 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렇고요. 핀 보더 포인트랑 핀 투 네이버드가 아까 그런 프로젝션에서 UV 커맨드에서 이런 것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왜 쓰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이 친구 좀 이렇게 트럭 하나 놓을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꾸 선택이 이 상태라고 봤을 때 이거 뺄게요. 핀 보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보더가 경계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외곽. 그러니까 이 외곽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내용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이 이렇게 UV 커맨드에서 쿼드를 해버리면 외곽에 사각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걸 누르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펴라. 이렇게 안에가 싹 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핀 투 네이버는 포인트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얘를 켜도 얘를 끄면 얘가 꺼져요. 그리고 얘를 키면 얘는 이웃된 면들을 기준으로 해서 펴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쪽 친구들이 이웃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죠? 오토 리얼라인은 오티멀 매핑에 스트레치 투 핏이 켜져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늘리는 거죠. 우리 공간에 맞춰가지고 이걸 늘리는 거거든요. 이걸 없이 어플리를 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걸 없이 어플리를 하면 이렇게 커져요. 그 상태가 되면 솔직히 UV 매핑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차피 UV 쓸 때는 안 쓰실 거니까 상관없고, 리얼라인 같은 경우에 프리저브 오리엔테이션은 각도를 유지하라는 말이고, 스트레치 핏은 늘려주는 것, 그죠? 우리 거의 늘려주는 것이고, 이퀄라이즈 아이슬란드 사이즈는 이 비율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를 펴볼까 일단. 프론탈. 힘이 없어졌나?
아닌데. 아, 이걸 사용해서. 얘가 조그매요. 이렇게 조그맣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끄고 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얘를 이퀄라이즈 아일랜드 사이즈를 끄고 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키면 얘가 비율을 맞춰줘요. 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백을 두는 거예요. 몇 퍼센트로 둘 건가 이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UV를 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데, 이 또 한 가지 또 알면 좋은 것이, 누구 오셨어요? 형수님, 저 발차기 강사님 또 한 분 오셔가지고 네. 제가 또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발차기 시네아포디 현재 어드밴스 진행 중이죠. 강사 한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그라프 101의 저자 배현쌤과 이렇게 현재 심이 옷도 갈아입고 오셨네요. 이 친구를 우리가 자를 건데, 심이 이 친구를 벗어나 있잖아요. 선택 영역이 심이 이렇게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얘는 마스킹한 것처럼 선택 영역에 된 것만 심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UV를 언랩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없겠죠. 저도 이제 저는 원래 맥스에서 UV를 폈거든요. 왜냐면 시네아포 잘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엔 3D 코트로 UV를 폈고 이제는 이제 시네마포드이면 되겠다, 다른 걸 툴을 선택할, 막 단톡방에 보면 막 UV 레이아웃 막 나오고 막 3D 코트 나오고 막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심에 대한 정보만 잘 생각하시고 UV를 펴시면 되고, 선택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플러스를 끼워보고, 깨고, 아이고, 이게 루프 셀렉션 다 아시죠? 예, 루프 셀렉션 아시는데, 여기서 또 루프를 필 때 잘 사용되는 게 이거죠. 스톱 앳 바운더리 엣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 바퀴 안 돌아가고 한 선만 체크되니까 되게 편하고, 패스 셀렉션 같은 경우에 UM, 예, 이렇게 긋는 대로 나가는 것, 예, 패스 셀렉션 선택하실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셨을 때 선택된 엣지 사이만 선택하는 것, UF로에서 선택하시고요. 좀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다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다 아실 거고, 은근히 또 많이 쓰는 게 UI죠. 그로우 셀렉션이고, 또 거기서 또 반대로 UK를 누르면 줄어드는 거고, 예. 한 번씩 그냥 해보시면, 뭐 링 셀렉션 같은 경우에도 모델링 할 때 많이 쓰고요.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루프 셀렉션이실 테고, 그 정도면은 선택은 뭐 UV에 있어서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다. 이게 UV 필러인데요. 아까 같이 좀 직선을 만들고 싶을 때, 여기다 넣어야지. 엣지를 선택하고서 얘를 일단 펴볼게요. 프론탈하고 LS.
얘를 폈을 때 우리가 좀 이제 정갈하니 반듯한 모양으로 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아까처럼 쿼드를 사용해서 안에 걸 펴주고 라인으로 해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또 간편한 게 뭐냐면 UV 필러거든요. UV 필러는 엣지 모드일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엣지 모드일 때 선택을 하고 UV 필러를 하면 이렇게 파란 선이 나오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컨트롤 왼쪽을 누르면 왼쪽 방향으로 이게 고칠 수 있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모디파이 할 수 있고, 휠을 누르면 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루프가 되는 이제 회전체 같이 이렇게 그 아이콘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토러스도 원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현재 이 토러스도 C를 해봐서 얘를 UV를 선택하고 프로젝션으로 하고서 릴렉스를 해보면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인데 마치 필러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필러가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반을 쪼개진 거예요. 얘는. 반을 쪼갠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면 필러가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옵티마이즈 하면은 다시 붙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사용하고 다시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UV 커맨드로 쿼드로 한 다음에, 저도 이거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외곽선은 잘 펴지는데 여기가 좀 삑이 나네요. 완벽한 건 없어요. 어차피 인공지능이라는 게 맥스에서도 펴보면 그거지 같아요. 다 지 맘대로 지 편한 대로 하는 거지. 계산되는 대로. 아무튼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UV에 대한 언래핑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끝낸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노멀맵 만드는 거랑 스컬프팅으로 디스맵이랑 구우는 거랑 그거는 저희 5분 쉬고 하죠. 네, 짝짝짝.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규민 씨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재질을 넣었을 때 이 텍스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로드 이미지를 하면 그런 식가 있네. 이 맵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파일, 오픈 텍스처, 바탕화면 뭐였나?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정방향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정방향으로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UV를 한다고 치시면 새로 할게요. 새로 파일을 해서 피어 얘를 해서 깨고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을 만들어주고요. 이게 바디 페인터로 지금 메모리를 로드한 거예요. 이 연필을 눌렀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 텍스처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 크리에이트 뉴 텍스처로 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창이 뜹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뭐 이거를 디퓨즈로 쓰겠다, 디퓨즈로 해놓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방향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주는 게 다른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봤을 때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뭐 16비트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맵이 생겨요. 텍스처가 생겨요. 그죠?
이제 이 우리 이런 UV 메쉬를 저장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 포토샵 같은 거로 넘겨야지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텍스처를 핀 거를 UV를 핀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하려면 일단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뉴 텍스처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얘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얘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가 생겨요. 활성화가 돼요. 얘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저장하면 되죠. 그냥 세이브 텍스처 이제 보통 포토샵으로 하죠. 포토샵 깔려있나? 아, 깔려있네. 포토샵 오케이 해서 디퓨즈 또 저장했다고 치면 디퓨즈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네. 컴퓨터가 이게 좀 느리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칠해주고 저장을 하잖아요. 세이브 저장을 하고 여기서 시네마포디에서 아이고 릴로드를 하면 이렇게 아시겠죠? 네. 네. 질문 있어요. 네네. 지금은 2000 픽셀이잖아요. 2048 네, 60. 해상도를 좀 높게 하고 싶을 때 네네. 보통 어떤 노하우를 쓰시는 거예요? 해상도를 할 때는 높은 너무 높으면 표시가 아예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무슨 표시요? 메쉬 레이어? 화면에서 너무 안 보이거나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막 아. 제한을 어느 정도 두고 노하우 이런 거 혹시? 아 그러면 좀 이따 멀티플 UV를 설명해 드릴 건데 거기서 제가 옥테인 강의에 껴서 넣어서 설명드린 거 있거든요. 형수님이 전에 그 UDIM 말씀하셨을 때 부분별로 만약에 손이면 손 이렇게 따로 텍스처를 저장을 하는 방법이 그런 좋은 방법이죠. 예. 한 장에 너무 고화질로 그러니까 얘를 고화질을 쓰고 싶은데 VV별로 하다 보면 너무 파일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파일을 저장하는 멀티플 UV를 사용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뭘 하려 했더라? 제가 이번에도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다 알고서 여기 갖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UDIM을 보시면 저도 UDIM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원래 그 멀티플 UV는 알았는데 UDIM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UV 디멘션이라고 UV의 차원 뭐 알아서 지네들이 이름 지은 건데 이런 식으로 UV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이라고 쳤을 때 몸땡이 여기, 예, 얼굴 여기 이렇게 해서 각각 텍스처 UV를 따로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해주는 툴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텍스처 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찍으시려고요? 이렇게? UDIM UV 디멘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멀티플 UV를 설명드리기 전에 바디 페인터를 저도 잘은 못하는데 간단하게 전부 다 걷어야겠다. 시간이 걸리네요. 됐다. 토러스를 하나 꺼내 보이면 일단 얘를 UV를 필게요.
이렇게 있고 포지션에서 프론탈 릴렉스 이렇게 폈을 때 머티리얼을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에 텍스처를 로드 이미지로 해서 이거 말고 정광열 정광열 쉐이더 이 너무 복잡해. 일단 얘를 이렇게 올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심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는데 전혀 장애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게임 업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곳에 막 뒤에 막 이렇게 쪼개놓고 막 귀 뒤에 쪼개놓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러. 근데 그냥 이렇게 페인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3D 현재 페인터고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아이고 현재 이게 3D 페인터예요. 3D 페인터는 이렇게 칠해지는데 이거는 UV 기준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UV 기준으로. 이게 보시면은 이 서클이 이렇게 붙는 게 보이시죠? 표면에. 예. 얘는 UV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경계면 같은 데에서 깔끔하게 안 칠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프로젝션 페인팅을 이용해요. 얘는 원이 카메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예. 이게 무슨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컬러의 채널에 보면 텍스처 페인트에서 이 텍스처 페인터에서 텍스처 셀렉션을 얘도 너무 창이 작네. DR7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얘가 로드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전체 선택하고 얘를 로드 프롬 셀렉션 텍스처를 하면 현재 이 페인터 우리 이런 브러쉬에 이 맵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션 하고 이렇게 하면 심을 지워줄 수가 있죠. 그죠? 현재는 3D 페인터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새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서브스 같은 서브스턴트 페인트 같은 그런 것들은 솔직히 좋긴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칠해졌을 때 AO도 조정해주고 범프도 조정해주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스페큘러까지 한 번에 싹 재질까지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여기다 눌러버리면 페인트 흐르는 것처럼 파티클이 표면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피 흘리는 거나 막 그런 것들도 표현이 되고 엄청 좋긴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툴에서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얘 자체도 노멀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여기서 노멀 맵을 만들어줘요. 노멀 맵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잠시만요. 프레퍼런스. RGB로 할게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시는지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트라는 숫자 개념에서는 이게 0에서 128 마이너스 또 0에서 마이너스 128까지의 숫자 범위를 사용하거든요. 정수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RGB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는 음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땡겨서 얘가 0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128 여기 플러스 128인데 이걸 땡겨서 그냥 0부터 255까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X, Y, G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x0을 대입하면 x0을 대입하면 여기 중간이 1, 2, 8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x0, y0, g가 노멀 값으로 벡터로 한 방향을 이렇게 한 게 이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노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색깔을 변해보면 이것이 법선을 계산해서 라이트 계산해가지고 얘가 이제 굴곡진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가져온 게 오케이 이거예요. 왼쪽이 실제 렌더링이고요. 오른쪽이 노멀 맵으로 렌더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튀어나오진 않지만 디스플레이스 같이 실제로 튀어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음영을 계산해서 굴곡을 표현해 주거든요. 이게 노멀이에요. 이게 노멀. 이건 또 뭐지? 이거 원주율. 이거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건 아니다. 이거 좀 이따. 안돼.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좌표값을 계산해서 탄젠트로 이렇게 넘겨서 이거를 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긋불긋한 색이 되는 거거든요. 노멀 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노멀 맵을 살펴보면 자주 나오네. 텍스 UVW.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안 갖고 왔나? 오이씨.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을게요. 노맵. 노멀맵.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페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불러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이 V에 넣을까요?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페인트 채널을 노멀로 설정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컬러에 이 채널이 노멀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텍스처 페인트에 아까처럼 여기에 불러진 텍스처 창에서 가져오는 건 못하고요. 이 상태에서 로드 프롬 디스크를 해서 UV에서 아까 요 노멀 맵 있죠? 현재 이 텍스처 페인트는 노멀 맵이 로드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페인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렌더링을 할 때 이렇게 굴곡으로 표시되는 음영으로. 그래서 컬러 채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컬러를 머티리얼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서 컬러를 지워볼게요. 아이고, 컬러를 지우지 말고 얘를 클리어 해보면 이렇게 얘는 이제 매핑이 된 게 아니고 음영을 처리해서 이제 저희한테 굴곡을 가져오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노멀 맵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시나포디에서 되게 좋은 기능인데 지브러시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꿈쩍도 하지 못하는 스컬프팅 기능이 엄청 좋죠. 워낙에 좋은 기능이지만 지브러시가 너무 좋아서 대세에 밀려있는. 스컬프팅 하려면 이제 이거 토러스가 꺼져 있어야 되고요. 스컬프트를 한 다음에 지브러시처럼 단계를 현재 이 상태에서 단계를 올려줘요. 저는 5 정도가 좀 부하가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컴퓨터가 될라나? 이 상태에서. 그럼 얘는 엄청 지금 세밀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풀로 해서 세팅, 브러쉬 페인트가 아니고 이게 지금 프리셋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다운 받았어요. 아, 그러네.
여기 보면 되게 작은 브러쉬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막 크랙이랑 주름이라든지 금간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굴곡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스컬팅을 해서 로드 아이고 스텐실 텍스 메탈러스트 보이세요? 여기 현재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까 프로젝션 페인팅을 했을 때가 사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맵이 이렇게 우리가 퍼스펙티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컬팅해서 스텐실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강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재질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고해상도 폴리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얘를 구워야죠. 베이크 해야 쓸 수 있겠죠. 맵으로 만들어야. 그래서 스텐실을 뭐 클리어하고 아이고 클리어 이게 좀 느리던데. 아이씨, 진짜 없나 보네. 폴업 스탬프 로드 이렇게 해서 여기 압력 좀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베이크 스컬프트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이걸 해주시고 파일 네임을 정해주시고 JJ PSD 사이즈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2048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구울 것인가 디스플레이스먼트랑 노멀 굽고 현재는 5인데 0 레벨에서 표현 가능하게 맵을 구현하겠다 그렇게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인텐시티 센터드로 하고 인텐시티나 라운드 지오메트리 하고 노멀은 탄젠트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베이크를 하시면 아까 그 맵이 구워져요. 이렇게 아이고 아니요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원본 이제 현재 이게 스컬팅 된 것과 안 된 것이거든요. 얘는 맵이 적용된 아이예요. 에디터에 보시면 이걸 2048로 하면 더 뚜렷이 보입니다. 네. 해서 렌더를 해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올라가 있고 노멀 맵으로 이렇게 표현이 구현되죠. 그죠? 네. 그리고 다들 옥테인 쓰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면 맵이 생성되는데 옥테인은 맵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직 많이 공부는 안 해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차트 얘를 지워주시고 현재 다시 아까 스컬팅 된 오브젝트를 볼게요. 스컬팅 된 오브젝트에서 이 현재 서브디바이드를 5번 했어요. 5번 해서 이 상태에서 베이크를 하는 건데 따로따로 옥테인에서 하려면 따로따로 구워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이렇게 단계를 같이 낮춰주시면 옥테인에서 깨져요. 이걸 하이 레졸루션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인텐시티 센터드나 인텐시티로 해서 베이크를 해주시고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탄젠트로 해주시면 잘 구워지고요. 이렇게 해서 맵을 만들어서 쓰시면 쉽게 노멀 맵을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면 같은 것이나 굴곡이 들어갈 때 진짜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옥테인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 바디페인트에서 네네. 텍스처 페인팅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까 스텐실처럼 프리뷰되거나 그런 경우 혹시 있나요? 3D 퍼블리셔란 플러그인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7만 원 정도 한답니다. 저도 안 샀어요. 네. 루시사님이 가서 네. 추천해 주셨는데 네. 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의할 거란가 그 바디 페인터에서 UV2 3D
아까 이 컬러에서 현재 텍스처에서 뭐가 이게 메모리에 텍스처를 로드하면 이런 것들을 로드하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텍스처 페인트에 클릭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머티리얼에서 아이고 노멀 채널이 들어가 있을 때 노멀 맵을 이렇게 로드해서 UV 쓰고 싶었어요. 이렇게 로드해서 여기 컬러에서 텍스처 페인팅을 쓰고 싶었는데 노멀을 선택하면 무조건 이 노멀 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멀에서는 여기 클립보드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는 불가하고 이렇게는 불가하고 그냥 로드 디스크 하시거나 프리셋으로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텍스처를 골라봐도 채널이 컬러로 돌아가요. 네. 그런 점 유의하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텍스처 탭에 록 텍스처를 잡아놔도 예, 안 돼요. 해봤어요. 예. 한 1시간 정도 잡고 있었던 것 같아, 같이. 결국엔 안 된다고 뒤에 사람이 계셨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될 것 같아서 진짜 저 이거 한 10시간 정도 했거든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태에서 텍스처 선택하시고 여기서 로드 프롬 셀렉션 텍스처 하시면 이거를 그대로 페인터로 브러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 솔리드로 쓰시고요. 월페이퍼에 이걸 로드 시켜서 여기 보면 자그맣게 이렇게 있거든요. 얘 클릭하면 바뀌어요. 네, 이렇게 쓰세요. 네,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는 바디 페인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여러 가지 한글 튜토리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랑 분야가 좀 틀려서 다 게임에서 캐릭터 만들고 그런 친구들이라 그래도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공부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쓰시다가 서브스텐스 하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뭐 설명 안 드린 거 있나 한번. 멀티플 맞네. 멀티플 이거 옥테인 그거 유튜브에 내가 해놨는데. 그거 다 못 봤어요. 아 그래요? 헤헤. 멀티플 UV가 멀티플 UV를 이렇게 얘를 피면 안 되겠다. 실린더? 스피어 픽해, 스피어. 예스. 그렇지. 깨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해보면 텍스처 맵이 얘잖아요. 얘는 얘예요. 복사를 또 해요. 얘는 얘죠. 텍스처 UV가 2개가 된 거예요. UV가 2개가 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재질 UV, 재질 UV 셀렉션 이렇게 가는데 이 순서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머티리얼이 하나, 얘는 텍스처를 정광열이 놓고 또 하나, 얘는 텍스처를 체커로 놓을게요. 그렇게 됐을 때 잠깐만요. 스타트. 인연용 넣고 아이고 넣고
치면 셀렉션이 들어가야겠죠. 얘 UV가 뭐지? UV 얘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UV가 열려요. 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좀 쉽겠죠. 그렇게 되면 저 면들을 셀렉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셀렉션 태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UV 폴리곤 UV 뭐야 UV 뭐지? 포인트 폴리곤을 얘를 끌어놓고 쓰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왜냐면 아일랜드가 전부 다 선택이 되니까 이 UV 폴리곤 상태에서는 그죠? 그럼 얘를 셋 셀렉션으로 해주면 얘가 생기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셀렉션을 넣어주면 현재 이 UV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광열이용 UV에는 이게 들어가고 첫 번째 거는 셀렉션이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UV를 엄청 많이 놔도 이 순서만 지켜서 셀렉션을 계속 넣어주면 셀렉션을 하기가 힘드니까 아까처럼 셀렉션 버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일랜드가 따로 선택이 되니까 지금 여기가 클릭이 안 되는 건 이 UV 맵에서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얘를 열어놔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셀렉션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여러 장의 UV를 사용하시면 굳이 뭐 여기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512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가 더 중요하고 잘 보이는 부분이라 하면 뭐 2K 2048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 또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바디페임 스컬프팅 예.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규민 씨 없어요? 끝.